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솔직한 소랑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에 사는 기생충 제2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사는 세균수는 대략 39조 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는 30조 개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 몸은 우리보다 세균과 우리 외부 생명체들이 더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기생충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우리 몸에 기생충이냐, 다 약 먹고 있고 난 다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얼굴과 피부에는 모낭충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기생충들이 매우 활발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낭충이라고 부르는 기생충이 어떻게 우리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신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충은 총 18종이 있으며 그중 인간에게 기생하는 종은 데모덱스 폴리큘로름이라는 애와 데모덱스 브레비스라는 두 종류입니다. 얘네들은 0.3mm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아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저희가 기생충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진드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드기 종류들은 우리 피부에 있는 모낭과 피지샘에 살면서 피지와 그리고 피부 세포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 모낭충들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미생물군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아지고 증식할 경우엔 여드름이나 안검염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여드름으로 고생하셨다 그러면 그 범인은 모낭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낭충이 설마 지금도 있을까? 이젠 여드름도 안 나는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낭충은 몸에 살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증식을 하면서 생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은 보통 접촉으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에게서 아이로부터 전염이 시작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우리 얼굴과 몸에 피지를 만드는 피지샘이 증가하면서 감염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3살에서 한 15살, 사춘기 정도까지는 전체 인구의 13%, 그리고 31에서 50세, 청년, 중년 정도까지는 69%,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84%, 또 70세 이후에는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모낭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낭충은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모낭충들이 많아지게 되면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모낭충들이 우리 눈 주변에 모낭과 점막의 세포들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모낭이 붓고 속눈썹 배열이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눈썹이 자꾸 눈 쪽으로 향하거나 속눈썹이 자꾸 눈 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모낭충이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속눈썹을 자꾸 괴롭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모낭충들이 눈 주변의 피지샘에 몰려 살면서 피지가 나오는 구멍을 자꾸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지 성분이 마이봄샘이라는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눈을 보호해주는 보습제를 나오게 만들어주는데 그 입구를 이 모낭충들이 자꾸 막게 되면서 눈이 자꾸 말라버리는 건조증이 심하게 유발됩니다. 그래서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고 눈도 자꾸 훔치게 되고 건조하고 뻑뻑하다 하면은 이 모낭충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진드기도 아무래도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외부의 이물질입니다. 이 모낭충들이 너무 많이 서식하게 되면 이 진드기 몸통 자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불편하고 자꾸 가렵고 충혈이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모낭충으로 인해서 눈꺼풀 질환, 건조증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건조해지고 눈물이 나고 속눈썹도 계속 뽑으러 안과를 오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사는 세균이나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과도한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모낭충은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와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지와 불필요한 각질을 깨끗이 씻어주면 모낭충의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안 그리고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눈꺼풀을 잘 닦아주시면 모낭충이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체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세정제 중에서 티트리 오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세정제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테르피네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낭충을 청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세정제나 혹은 피부에 여드름이 늦게까지 많이 있어서 피부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테르피네올 성분 혹은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정을 언제까지 지속해 주는 것이 좋으냐? 보통 모낭충의 생애 주기가 대략 3주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낭충이 2세대를 거칠 때까지는 매일 닦아주시는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시면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6주 정도는 매일 닦아주시는 것이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PL이라는 치료입니다. IPL은 아마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부과에서 널리 사용하는 강한 피부 강선 치료기기입니다. 이 IPL을 눈꺼풀 주변에 조사하는 경우에는 모낭충의 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모낭충으로 인해서 굳어있는 피지 성분을 녹여서 잘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눈꺼풀 주변 염증 그리고 그로 인한 건조증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IPL 치료는 주변에 가까운 안과에 문의해보시고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기생하는 모낭충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모낭충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과도하게 증식하면 안검형, 눈꺼풀 테두리염이나 건조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꺼풀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모낭충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소랑과 우영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